네, 아는 기자하자 정치부 조영민 기자 나왔습니다. 공영방송 KBS 사장이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이례적인데 네. 본인 거취 얘기를 본인이 꺼냈습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실의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과 관련해서 KBS가 총력 대응하겠다면서 이 김의철 사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한 15분 정도 되는 이 회견 모두 발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만일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 의도를 정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KBS 보도본부장을 지냈고 재작년 KBS 사장에 임명됐습니다. 임기는 내년 12월까지입니다. 자, 그런데 대통령실은 KBS 사장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런 반응이라면서요? 네, 오늘 이 기자회견 이후에 제가 좀 대통령실에 있는 주요 인사들 좀 접촉을 해봤습니다. 주요 인사 중 한 명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엉뚱하고 황당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한다고 했더니 묻지도 않은 자신의 거취 문제는 왜 끼워 넣느냐 이겁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수신료 분리징수는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문제인데 김 사장은 탄압이라는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김 사장이 민주당으로부터 내년 공천이라도 약속받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 KBS 수신료 문제는 방만한 경영 문제와 좀 연결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처럼 걷는 이 수신료를 방만하게 쓴다는 지적이 줄곧 이어져 왔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KBS 직원 절반에 가까운 46.4%가 1억 이상 연봉자이고 그중 상당수가 무보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도 2021년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가구당 2,500원에서 3,8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BS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아무리 뭐라 해도 우리 회사는 정년 보장, 수신료, 전기요금 포함돼서 꼬박꼬박 내야 한다. 능력되면 사후가 되라. 이런 글을 올렸다가 KBS가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에 열을 올리기 이전에 자체 개혁안이나 자구책부터 이야기하는 게 순서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좀 알아볼게요. KBS 수신료 이 분리 징수라는 게 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기요금 고지서에 이 수신료가 함께 포함돼서 사실상 의무 납부하는 형태지 않습니까? 네. 일단 똑같이 고지서는 한 장이지만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납부처를 구분해서 청구되는 방식이 일단 가능합니다. 전기요금만 내고 수신료는 안 내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아니면 아예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고지서 두 장이 집으로 날아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좀 더 쉽게 그럼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집에 TV가 있으면 KBS 수신료를 내야 하는 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수신료를 3개월 안 내면 전기가 끊길 수도 있지만 분리징수가 될 경우 사실상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근데 KBS가 반발하는 이유는 이 분리징수가 되면 걷어지는 수신료 액수의 차이가 많이 났나 보죠? 네, 맞습니다. 이 전기요금에 합쳐져서 걷느냐 아니면 따로 걷느냐에 따라서 그 규모 차이가 큽니다. 1994년부터 전기요금과 통합징수했는데요. 이 직전 1993년 납부율은 52.6%였는데 통합징수 이후인 1995년 95.5%까지 상승했습니다. 납부율이 높아지면 그게 돈이고 KBS의 수입입니다. 93년 2,022억 원이던 수신료 수입은 납부율 상승으로 95년 거의 2배까지 뛰었고 2021년에는 6,8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 사장은 분리징수가 이뤄지면 수신료 수입이 1,000억 원대로 급감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이 KBS 수신료 실무적인 거는 이제 방통위에서 할 텐데 마침 방통위원장의 관심인데요. 일단 이동관 특보가 내정이 된 겁니까? 대통령실에서 이 공식 지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 취재해 보니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거 맞고요. 학폭 논란 공방이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론 반응을 보면서 촉각을 세우고 있다. 이 정도가 정확한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한 이 학폭 논란 아직 지명을 안 했는데도 네.
민주당이 세게 공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정순신 전 국수본부장 아들 학폭 논란으로 낙마했던 거 이제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시겠죠. 민주당은 자녀 학폭이 윤석열 정부 공식 임명 가산점이냐면서 학폭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이 특보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를 때렸고 그 사건으로 전학을 갔는데 아버지가 영향력을 행사해 사건을 무마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입니다. 이 특보가 오늘 입장 자료를 내며 대응에 나섰죠. 물리적 충돌은 있었지만 일방적 폭행은 아니었고 피해자는 당시에도 문제 삼지 않겠다 했고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특보가 이 아들 학폭에 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격 사유 아니고 또 정순신 전 본부장 사례와는 좀 다르다 이런 인식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일단 지명 전 단계에서 논쟁이 붙은 만큼 여론의 향방을 좀 지켜보겠다는 입장인데요. 어찌 됐든 신임 방통위원장, 공영방송 문제가 얽히면서 당분간 이 여야 정치권 논쟁이 격화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조영민 기자였습니다.